융합 소프트웨어 전공학과 여러분들, 자, 우리 전공 세미나 여러분들 수업 중에서 이제 지금 전공 워크샵 5주차 시간인데요. 제가 이번 주차는 여러분한테 경향신문에 나왔었던 것 중에 그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무장한 교육업계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잠시만요. 그 강의 계획서에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전공에 맞춰서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을 선택을 했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일단 AI에 관련된 걸로 해서, 일상생활의 혁명, 그리고 빅데이터가 만드는 데이터 지능 시대,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제가, 3번, 그러니까 3주차와 4주차가 내용이 좀 겹쳐서, 4주차를 제가 바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보셨을 테고, 자, 오늘은 인공지능이긴 한데 사실 저는 사실 교육업계 종사자로서 과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조금, 특히 저는 이제 어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없어지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 교수, 가르치는 사람이고 결국 티처거든요. 인스트럭터가 없어지는 거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갖고는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읽다가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번 주차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무장한 교육업계라는 걸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많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소스는 여러분 그 경향신문에 들어가서 여기 부분을 치잖아요. 여기. 그리고 또 요 제목을 치면 요 신문 기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다운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따로 올려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틀어놓고 있지 말고 찾아서 보세요. 자, 그러면 찾으시면 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영어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역, 이런 거, 그러니까 승강장. 그러니까 기차나 이런 거 타러 가면은 플랫폼에서 좀 떨어지세요. 저기 플랫폼 몇 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플랫폼은 그래서 장이에요, 장. 그냥 일종의 장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교육에서 말할 때, 여기에 플랫폼은 뭘 쓰나요? LMS는 뭘 쓰나요?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는 AI가, 이 제목이 지금 AI 플랫폼이라고 제가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가 이제 스쿨이란 단어가 없어지지 않나 싶겠어요? 자, 스쿨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플랫폼이란 단어로 바뀌는 건가요? 왜냐면 스쿨을 하나하나 개인적인 건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이 이미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쿨의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미지가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냐, 그런 것들도 좀 관점이 되겠고요. 생각해보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AI 플랫폼은 아니지만 지금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점점 물론 지금은 코비드라고 하는 팬데믹이 오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지만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소개에 의하면 AI로 공부를 했을 경우에 지금 보면 이거 여러분의 모습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공부를 더 해라, 학습을 더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나 교수나 가르치는 사람이 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야 공부 더 해, 날 두고 가지마, 인내심도 실력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입력을 해서 넣어주겠죠. 데이터 입력값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학습을 더 해야 해, 이런 식의 말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이 공부를 하다가 학생이 나 못하겠어 라고 해서 그냥 어려우니까 너 건너뛰자 라고 하면은 오답풀이를 건너뛸 때도 그냥 예를 들어서 공부를 다시 해라 라고 이제 AI가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거든요. 모티베이션인데 이 모티베이션을 그러면 얘가 주나요?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단순히 공부만 시키는 걸로 AI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에 의하면. 그래서 고차원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의 기능이 뭐냐면 풀이 시간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만약에 영어 라이팅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이팅 같은 경우도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스피킹이나 리딩을 할 때도 시간을 재고 교육에 있어서 이 타임 리밋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실제적인 실험 연구들 중에서는 타임 리밋을 주고 했을 경우와 타임 리밋이 없을 경우에 학습자가 만들어내는 아웃컴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거에 관련된 연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직접 타이머 갖다 놓고 시계 갖다 놓고 이거 이제 시작이다 라고 했었던 그 측정 방법을 이제는 AI가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풀이 시간을 분석을 하고 그러면 오래 걸리면 분명히 그 문항은 학생이 어떤 건가요? 어렵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지 아니면 문제를 찍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대요. 그러면 찍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유사 문제를 주고 그래서 학습자의 어떠한 데이터 축적을 한 달 정도만 하면은 개별적인 어떤 그런 개별화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 교실에 있어서 여러 명의 학생이 있을 때 일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준화라는 말을 하죠. 평준화 교육이었으면 이제는 이 평준화 교육이 아니라 개별화된 교육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이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별화된 교육,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러면 교육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한 1년 동안에 그 학생이, 자, 1학년 학생이 그 1년을 마칠 때까지 맞춰야 되는 기준의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AI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개별화에 맞춰서 대응을 해줬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어떤 A라는 학생은 오래 걸리고 B라는 학생은 좀 빨리 해요. 그러면 학생별로 그러면 그 커리큘럼도 다르게 가야 되느냐? 너무 멀리 갔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학년제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졸업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는 졸업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뭐 마무리, 어느 과정이 이수, 완수, 뭐 완성 이런 내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물론 지금 여기서 AI 플랫폼을 얘기하는 경우는 사교육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준화란 말이 좀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교육, 공교육은 평준화예요. 그래서 가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학교에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너무 쉽게 내용을 가르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다 커버할 수,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한테 맞춘 것도 아니고 못하는 학생들한테도 맞춘 것도 아니고 딱 중간에 맞췄기 때문에 교육은 평준화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하는 애들은 학원에 가서 더 하려고 그러는 거고 못하는 애들은 학원에 가서 더 못하는 거를 메꾸려고 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AI 플랫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런 현상을 없앨 수 있느냐는 건 거죠. 네.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 관계자에 의하면 초등생의 집중 시간이 보통 이제 예를 들면 30에서 40분 안에 30분에서 40분이래요. 그래서 원래 초등학생의 수업 시간은 40분이고요. 중학생의 수업 시간은 45분이 되는 거고요. 고등학생의 수업 1시간은 뭐 50분이 되고 대학생도 보통 50분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 그만큼 집중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0분, 45분, 50분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대학생들 40분 안 되는데. 자,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최적화해서 전달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AI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 플랫폼의 목적은 뭐냐면요. 아이의 수준에 맞는 최적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이 AI 플랫폼이 아니더라도요. 기본적으로 교육업계에서는 계속 수준에 맞는 최적의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게 지금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 기사에 보면 나오죠. 초등학생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자, 두 번째 페이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피를 한다면 4의 2페이지에 여기 보면. 그래서 초등학생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30에서 40분이라 그 안에 필요한 내용을 최적화해서 전달해야 한다. 아이의 수준에 맞는 최적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공지능 플랫폼의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아이의 수준에 맞는 최적의 컨텐츠와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원래 교사거든요.
교사가 했던 일인데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교사가 할 일은 없어질 것인가? 네. 그것도 좀 의문이 되는 거죠. 저는 없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왜? 교사 입장에서, 네, 드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건 이제 좀 사교육 시장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많이 이제 도입하기가 쉽죠. 공교육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사실 이런 거를 또 접하지 못한 경우들도 많고, 오히려 또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접하기 힘들 것 같은 시골 학교들에서 오히려 먼저 접한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인원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또 데몬스트레이션 하기도 좀 수월하니까 또 그렇게 또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학습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저조차도 그렇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습지라는 거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이제 성인들, 어른들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 일본어를 배우겠다. 그럼 어디 학원에 가기 힘들다. 그러면 일본어 학습지를 공부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소위 어떤 분은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 학원 가기도 그렇고 나이도 들어서 학습지 선생님을 불러서 영어 공부를 했다라는 말도 하셨었어요. 자, 그럼 이제 학습지 시장이 그래도 가장 좀 선두를 해서, 왜냐면 고객 확보가 필요하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앞선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학습지 선생님이 오셨어요. 학습지를 꽂고 연필로 또는 지우개를 가지고 쓰고 지워가면서 학습을 했죠. 정말 여기 신문기사에 나온 것처럼 방문교사와 머리를 맞대고 학습지를 푸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보기가 어렵고, 지금 이렇게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화상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어도 이 태블릿 PC에 대해 입력을 하고 나면 거기서 오답을 된 걸 가지고 오답이 있으면 그 오답에 대해서 활용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계속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IT 기술하고 결합해서 에듀테크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수학 문제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자, 여러분들은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전공이고 이과란 말이에요. 수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풀었을 겁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문학 전공이요, 어학 전공이에요. 영어 전공이란 말이죠. 그것도 영어 교육 전공. 그랬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이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AI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무관심한 학생들도 과연 그 학습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될까요? 그것도 저는 여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4의 2장에 보게 되면은, 기사에 보면 세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을 중심으로 태블릿 P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인다. 사실 이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거는 지금이 아니라 7, 8년 전에도 대형 학원에서는 사실 학생들한테 태블릿 PC를 제공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에듀테크란 말, 사실 이 교육업계에서 에듀테크란 말이 성장세로 시작된 거는 최근 2, 3년인데 이미 7, 8년 전에 이미 PC를 전달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한테 요거가 이제 오고 나니까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부모님이 나는 내가 사용할 줄을 몰라서 못하겠어. 못해. 그래서 그냥 애한테 그냥 애가 하게 내버려 뒀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좀 생소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습지서부터 해서 대형 학원까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한 학부모의 예를 들어놨는데, 아이가 다니는 수학학원의 경우 문제는 지면에 풀지만 정답은 태블릿 PC에 입력을 하고 거기에 오답이 많은지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원에서 과제도 온라인으로 내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미 온라인으로 내주는 거는 진짜 제가 말한 대로 7, 8년 됐고요. 그리고 한 5년 전쯤에도 이 온라인으로 과제를 풀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거.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이 뭐냐면요, 교육에 게임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거기에 게임 배지를 주듯이 이렇게 달성하게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응답했던 답과 이런 것들을 모으면 그게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 같은 경우는 그게 모이게 되면 빅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서 그걸 분석하게 되면 그들은 그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효율적인 자료로 또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겠고, 제가 생각할 때 사교육 시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에듀테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상담을 왔었어요. 연구실에 상담을 와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전공한 거 기준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전공에 맞춰서 과연 어떠한 그 시장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를 저보다 더 잘 알게 되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어떠한 진로로 갈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차 수업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단순히 이게 AI에 대한 어떤 그런 교사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 AI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반감이 있었는데, 이걸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학습자도 AI를 활용하는 거고 교사도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건 거죠. 그게 가장 효율적인 교사와 학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마인드를 바꿔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이번 주차 토론에 등록을 해 주시는데요. 자, 요거는 이번 주차 등록자 말고요. 모두 다 등록해 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자, 이번 주차 의견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뒤에 제가 또 생각해 보게 한 번 더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눈을 계속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에듀테크의 시대가 도래를 하였어요, 이제. 근데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이 AI 플랫폼에서 해결이 될까요? 자, 이게 AI 플랫폼에서 동기부여도 해결이 될까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넣어봐 주세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그 관심과 관심이 없는 것의 차이이긴 한데, 물론 어려우니까 관심이 없어지고 하기 싫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걸 해결했고 자꾸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여기에서 그걸 관심 갖게 하는 것을 과연 이 AI 플랫폼에서 가능하냐,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해결이 되는지. 지금까지는 보통의 경우 교사가 학습이 힘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말들을 하고 동기부여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가면서 그거를 끌어냈는데, 지금 이거는 과연 그것도 가능한지, 그러면 이게 감성적인 것에 대한 어떤 터칭도 가능할 것인지,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빠르게 커지고, 그러니까 2, 3년, 최근 이 시장이 커진 거는 2, 3년이지만, 그리고 빠르게 이제 굉장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에듀테크 규모도 성장을 하고, 한국의 시장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측에 의하면 2030년도 정도에는 뭐 구글 같은 것,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처음에 보면 제목에 글로벌 서비스라고 나오잖아요. 애플이나 이런 데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있는데, 그 기사에 보면은 금액이 엄청나죠. 지금 전 세계 에듀테크 시장, 테크 시장은 2017년에 벌써 2,200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6조 원이죠. 그리고 2020년, 지금 이제 2020 작년이죠. 이 기사가 언제 거였냐면요. 2020년 1월 18일 거니까 2020년 정도 되면은 이제 4,40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481조 원 규모로 성장을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을 한 거죠. 2020년 기사니까.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기를 2020년까지 1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이거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근데 이 큰 시장에 이미 다 뛰어들기 시작을 했던 건데, 그래서 여기에 쭉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한 관계자에 의하면 어른과 AI의 차이점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저 여기서 어른과 AI 차이점 하니까, 그럼 과연 지금 이 AI 플랫폼에서 학습을 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은 지금의 어른과는 다를까요?
그게 좀 의문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AI 플랫폼이 아니거나 또는 뭐 과도기에 있거나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살짝 좀 시간이 흐르면 이 어른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여기에 의하면 기사에 의하면 어른들은 자신의 잣대에 따라 어떨 땐 강압적이다가도 어떨 땐 방임적이 되고 교사들도 학생 개개인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이게 어른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하지만 AI는 학생의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도움을 준다라고 했어요. 즉, 교사도 부모도 모르는 특성을 AI가 파악하고 활용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는 제가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그러니까 박사를 하면서 박사 할 때까지 제가 이제 물론 학교 강의도 했지만, 제가 개인 수업도 많이 했거든요. 전 개인 수업 경력도 굉장히 오래돼요. 그리고 뭐, 한참 우리나라 사교육이 붐이 일었을 때, 뭐 지금도 물론 사교육이지만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겼고, 그때만 해도 이제 개인 과외 같은 거 했을 경우에 영어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잘 나가던 피크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했었기 때문에 피크 시절에 돈도 피크로 벌었어요. 자, 그런데, 자, 그 시절에 제가 해보면 저 사실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 과외라는 것이 학생의 개개인의 특징에 맞춰서 제가 파악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수업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걸 이제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학생만 알게 되고 제가 하는 거에 그 학생만 하는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붙여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막 예약 걸어놓고 6개월 기다리세요, 막 1년 기다리세요, 막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근데 만약에 AI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다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인 건데 근데 어른과 AI 차이점에서 제가 이렇게 뭐 잣대에 따라 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파악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부분에서는 어른과 AI 차이점이 이렇다고 하니까 AI가 훨씬 더 어떻게 생각하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잠재고객 나오는데 이제 교육 앱 서비스 관계자에 의하면 교육은 경쟁의 치열로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야이죠. 사실은요,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하지만 이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결과물, 아웃컴이죠. 자, 문제는 AI 플랫폼이 아무리 많이 제시를 하더라도 과연 학생 개개인별로 응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효율적으로 작용할까? 그것도 좀 의문인 거죠. 자, 그래서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개인 맞춤 과외라던가 학원이 성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의 일원으로 또 역할을 했었었고, 근데 이제 이 데이터 기반한 산업이 재편이 되면서 이 기본적으로 개인 맞춤 과외를 하는 교사의 역할과 영역을 이제는 AI가 해결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탄생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의문되는 게 과연 그러면 이모션, 감성의 교류 아니면은 또 하나가 동기부여 이런 것들도 가능할까? 그러면 사람이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 동기부여는 돼요. 당연히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 할 수 있네 라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과연 그거를 제시했을 경우에 걸리는 시간도 차이가 날 거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생각도 다를 거고 그러면 분명히 아무리 개인 맞춤별로 한다고는 하지만 차이는 날 거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같은 이제 앱 서비스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시각 기술, 지금 여기서 내세우는 핵심 기술은 딥러닝 중에서도 컴퓨터 시각 기술인데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검색 기술이라던가 자연 처리어 기술이라던가 방정식 같은 것들을 사람이 풀어내는 순서대로 풀고 풀이 제공하는 자동 풀이 기술도 개발 중이라는 거죠. 그럼 과연 진짜 교사는 없어도 될래나? 그쵸?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또 반대로 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수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객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국가나 학년, 과목별로 차이가 커서 하나의 플레이어가 전체 시장을 장악하기는 영화나 아니면은 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음악이나 영화처럼 그렇게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장악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 기술적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 등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 국가 학령 과목별로 차이가 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별화된 어떤 그런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 학생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같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라는 곳에서는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졸업을 하고 일정 성적을 가지고 1등부터 꼴찌까지 내세워서 졸업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이걸로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그럼 성적을,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일단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성적이 중요할까? 단 목표를 달성하는 것의 기간의 차이는 있겠죠. 또 목표 달성하는 정도의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만약에 문제를 제시했을 때 어려운 문제, 우리가 토익 문제 풀 때 처음에 문제 왜 그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 하나 딱 풀었는데 그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토익 문제가 계속 쉬운 문제만 나와가지고 나오는 거 알죠? 점수가 달라지는 거. 토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 문제의 어떤 수준도 달라지게 될 거란 말인 거죠. 개별화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애니메이션 또 거꾸로 했네. 자, 생각해보는 겁니다. 교육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현재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사교육 시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과연 그러면 이것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학교 현장에 적용했을 경우는 저는 이제 제 의견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가지고 일단 선입견 갖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현장에 적용했을 경우에 과연 이렇게 개별화된 맞춤으로 가능했을 때 학교 현장도 가능한지. 그럼 학교에 이제 우리가 지금 교사들 같은 경우 임용고시 보느라고 엄청 힘들고 막 재수도 하거든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수도 있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적용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한 거를 토론방에 올려주시는데 5주차 의견 등록분들 있죠? 네.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차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아, 이래도 교사가 없어지는구나, 막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사를 잘 찾아서 읽고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